아버님, 이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못 참겠어요. 깊은 밤, 단둘이 남은 거실에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유나 나도 더는 참을 수가 없구나. 제 목소리는 떨렸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죽은 민수에게 죄를 짓는다는 걸 알면서도 가슴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세상에서 가장 금기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저에게 다음 이야기를 전할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강도현 66세입니다. 40년간 광주에서 고등학교 교사로 살아왔습니다. 평생 청소년들에게 윤리와 도덕을 가르쳤지만 이런 일이 제 인생에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아들 민수, 며느리 유나, 그리고 6살 손자 태민이와 함께 사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죠.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바다 보러 갈 건데 같이 가실래요? 아들 민수의 제안에 아내 정희도 덧붙였습니다. 여보, 가족끼리 다 같이 바람 좀 쐬러 가요. 하지만 저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그때 따라갔더라면 모든 게 달라졌을까요? 오후 6시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가족분이세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오세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민수는 이미 세상을 떠나 있었습니다. 아내 정희와 손자 태민이도 그 자리에서 떠났고 남은 건 의식불명 상태의 유나뿐이었죠. 유나의 부모님은 이미 세상에 없었고 형제도 없었습니다. 결국 제가 그녀를 돌보게 됐습니다. 매일 병원에 가서 손을 잡고 이야기를 건넸죠. 유나야, 빨리 일어나. 오늘 날씨 참 좋다. 4개월째 되던 날 그녀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아버님, 여기가 어디예요? 병원이야. 이제 괜찮다. 하지만 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민수랑 태민이는 이제 우리 곁에 없어. 유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같은 상실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퇴원한 유나를 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아버님, 저 혼자서도 괜찮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우리가 서로 기대하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감정이 단순한 가족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믿음은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지적이고 섬세한 사람이었습니다. 번역가로 일했던 그녀는 영어와 일본어에 능통했고 집안일을 하며 부드럽게 웃을 때면 제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따뜻해졌습니다. 밤이면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버님, 민수 어렸을 땐 어땠어요? 말썽꾸러기였지.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어. 그렇게 웃다 보면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순간부터 제 마음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웃으면 가슴이 뛰고 슬퍼하면 함께 울고 싶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유나가 감기로 열이 났습니다. 아버님, 괜찮아요. 조금 쉬면 돼요. 안 돼. 병원 가자. 그날 병원에서 유나의 손을 잡으며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을 잃으면 나는 어떻게 살지?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그녀를 며느리로만 볼 수 없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해 가을 유나가 폐렴으로 입원하게 됐습니다. 밤새 고열에 시달리던 그녀는 의식을 잃었고 급히 119를 불러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다행히 폐렴입니다. 며칠 치료받으면 괜찮아질 겁니다.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안도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으니까요. 병실에서 깨어난 유나를 보며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유나야, 나 너 없으면 못 살겠다. 그녀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저도 아버님 없으면.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에는 묘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눈이 마주칠 때도 그전과는 전혀 다른 온도가 느껴졌죠.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강도현 씨, 며느리랑 같이 산다더라. 그래도 젊은 여자랑 둘이 있으니 말이 많지. 마트에 가면 수군거림이 들렸고 등 뒤에서 누군가 웃는 소리마저 의심스러웠습니다. 유나도 그 분위기를 느꼈나 봅니다. 아버님, 제가 다른 곳에서 지내면 그만해. 여긴 너와 나 둘의 집이야. 입으로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사람들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저는 이미 그녀를 여자로 보고 있었으니까요. 겨울 초입, 유나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아침 일찍 미역국을 끓여 상을 차렸습니다. 아버님, 제 생일 기억하셨네요? 당연하지. 우리 유나 생일인데. 그녀는 한참을 말없이 미역국만 바라보다 갑자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죄송해요. 아버님을 아버님으로만 못 봐서요. 유나야, 나도 그래. 너를 며느리로만 보지 못하겠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진심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이게 괜찮을까요? 맞고 틀리고는 중요치 않아. 우리 둘 다 너무 많이 잃었잖아. 그렇게 우리는 한계를 넘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시선도 죽은 민수에 대한 죄책감도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서로를 향한 뜨거운 숨과 떨리는 손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젯밤 일 정말 죄송해요. 유나야, 외로웠던 거야. 너도 나도.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 한켠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마을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강도현, 이게 무슨 짓이야? 무슨 말씀이신지. 온 동네가 다 알아. 며느리랑 그렇다면서. 그 말은 칼날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죽은 아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하니 숨이 막혔습니다. 부엌에서 그 말을 들은 유나는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아버님, 저 정말 가야겠어요. 안 된다고 했잖아. 저 때문에 아버님이 손가락질 받는 걸 더는 보고 싶지 않아요. 그날 밤 우리는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유나의 마음은 이미 기울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의 방은 비어 있었고 작은 편지 한 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더 이상 피해를 드릴 수 없어 떠납니다. 아버님은 좋은 분이니 저로 인해 망가지게 둘 수 없어요. 미친 듯이 그녀를 찾아 나섰습니다. 버스터미널, 기차역, 경찰서까지. 며느리 분이 가출하셨다고요? 네, 제발 찾아주세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순간의 감정이 아니었다는 걸. 유나를 잃는 건 살아갈 이유를 잃는 것과 같았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밤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우리가 자주 가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두운 벤치에 누군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달려가 보니 유나였습니다. 그녀는 열에 들떠 있었고 의식은 몽롱했습니다. 이런 데서 뭐하고 있어?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다시 눈을 뜬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유나야,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 아버님, 저 때문에 힘드시잖아요. 힘든 건 너 없이 사는 거야. 그 순간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사람들 시선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다시 시작하자고. 한국을 떠나기로 한 건 유나의 제안이었습니다. 아버님, 우리 정말 다른 나라로 갈 수 있을까요? 가능해. 너와 함께라면 어디든.
그날부터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집을 정리하고 비자와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사진 속 민수와 정희, 태민이의 얼굴을 보며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이상한 선택을 하는 것 같지? 하지만 유나와 함께 살아야겠다. 유나도 사진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 미안해. 하지만 아버님을 사랑하게 됐어. 마을 사람들은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더 큰 소리를 냈습니다. 결국 부끄러워서 도망가는 거지. 염치도 없는 사람들. 그러나 이미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출국 전날 유나가 물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후회 안 하세요? 후회? 너를 선택한 건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야.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에서 말레이시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 땅이 점점 멀어질수록 가슴이 묘하게 저렸습니다. 무섭지 않아? 무서워요. 하지만 아버님이랑 함께니까 괜찮아요. 쿠알라룸푸르 공항에 도착하자 습하고 이국적인 공기가 몸을 감쌌습니다. 예약해둔 차량을 타고 시 외곽 작은 마을로 향했습니다. 1시간쯤 달려 도착한 마을은 한국인 몇 가족만 살고 있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작은 방 2개짜리 집을 얻고 그곳을 새로운 보금자리로 삼았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네요? 그래. 이제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초기에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언어도 서툴고 음식도 입에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나와 함께라면 버틸 수 있었습니다. 유나는 곧 영어 공부를 시작했고 시장에 가서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을 만큼 금세 늘었습니다. 저도 마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적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우리를 부부로 알고 있었습니다. 굳이 해명할 필요는 없었죠. 그렇게 한 달이 지나자 우리는 이곳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아침에는 시장에서 장을 보고 점심에는 함께 집 마당에서 밥을 먹고 저녁이면 집 앞 평상에 앉아 붉게 물든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유나야, 행복해? 네, 정말 행복해요. 아버님은요? 나도.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 서로에게서 안정감을 느끼는 시간이 쌓였습니다. 3개월쯤 지나자 우리만의 일상이 완성됐습니다. 아침 산책, 낮에 조용한 대화, 그리고 저녁에 잔잔한 웃음소리. 마을 아주머니들은 유나를 좋아했습니다. 당신 남편 참 다정하네. 감사합니다. 그럴 때면 진짜 부부가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유나가 혼자 베란다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왜 울어? 태민이 생각이 나서요. 지금쯤 얼마나 컸을까요? 가슴 한쪽이 뻐근해졌습니다. 나도 민수와 정의 생각이 나. 하지만 우리가 행복한 걸 바라실 거야. 그 말을 들은 유나는 한참 후 미소를 지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던 날 유나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아버님, 아니, 도연 씨, 우리 결혼할까요? 결혼? 여기서는 아무도 우리 과거를 몰라요. 그냥 부부로 새로 시작하면 돼요. 잠시 망설였지만 맞는 말이었습니다. 좋아. 우리 정말 부부가 되자. 동네 작은 교회에서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은 몇 명뿐이었지만 그날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였습니다. 이제 진짜 내 아내구나. 네, 이제 정말 아내예요. 그날 밤 우리는 진정한 부부로서 서로를 받아들였습니다. 결혼 후의 생활은 생각보다 빠르게 안정됐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점심에는 집 마당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저녁에는 정원에서 자란 토마토를 따며 웃었죠. 유나는 영어 실력이 날마다 늘었습니다.
이웃들과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만큼 금세 현지 생활에 적응했죠. 저 역시 작은 텃밭을 가꾸며 하루를 채웠습니다. 여보, 오늘은 망고가 싸게 나왔어요. 그래, 그럼 잼도 만들자. 여보라는 호칭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우리를 그저 나이 차이 있는 부부로만 여겼습니다. 가끔 모임에 나가면 다들 두 분 참 잘 어울린다며 웃어주었죠. 유나는 현지 교민 아줌마들과도 친해졌습니다. 함께 김치를 담그고 한식 요리를 나누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유나 씨 김치 정말 맛있네요. 시어머니께 배운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면 가슴 한구석이 찡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과거의 상처는 조금씩 그리움으로 변했습니다. 민수와 정희 그리고 태민이를 떠올릴 때 슬픔보다는 고마움이 더 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유나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작은 학원이라도 해볼까요? 학원? 현지 사람 중에 한국어 배우고 싶은 분들이 많아요. 교민 자녀들도 한국어를 잊어가고 있고요. 저는 그 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35년간 교육자로 살아온 경험과 유나의 번역 실력을 합치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도윤 한국어 학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이름을 하나씩 따서 만든 이름이었죠. 간판을 다는 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학원은 예상보다 빠르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젊은이들, 한국어를 잊은 교민 자녀들, 그리고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현지인까지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한국어가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요. 열심히 하면 금방 잘하게 될 거예요. 학원은 우리 일상의 중심이 됐습니다. 아침에는 수업 준비를 하고, 낮에는 수업, 저녁에는 마을을 산책했습니다. 여보, 오늘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하네요. 그래, 가르치는 보람이 있어. 그 대화를 나누는 순간마다 우리가 이곳에서 얼마나 잘 정착했는지 실감했습니다. 2년 차에 접어들자 학원은 작은 마을에서 꽤 유명해졌습니다. 인근 도시에서도 수강하러 오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가끔 한국이 그립지 않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가끔은 그렇지. 하지만 후회는 없어. 저도요. 여기서 여보와 사는 게 정말 좋아요. 우리는 과거를 공유한 사람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서로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진짜 부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 학원에서 송년회를 열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만든 음식과 우리가 준비한 김치찌개가 테이블을 채웠습니다. 웃음과 대화가 끊이지 않았고 그 순간만큼은 모든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유나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잘 살고 있죠? 그래.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고 그 아래에서 우리의 그림자는 나란히 드리워졌습니다. 그 평범한 장면이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유나가 제게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에요. 무슨 날인데? 우리가 여기 온 지 딱 2년 되는 날이잖아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났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흐를 줄 몰랐습니다. 이국의 작은 마을에서 우리는 정말 평화로운 날들을 쌓아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을 비추고 야자수 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 평범한 풍경이 우리의 행복을 대신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점심 무렵 학원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작은 케이크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2주년 축하드려요. 고마워요. 정말 감동이네요. 유나는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저녁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함께 저녁을 나누었습니다. 김치전, 불고기, 망고 디저트까지 각자의 손맛이 모인 식탁은 정말 풍성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마당 평상에 앉았습니다. 유나가 제 어깨에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잘 해냈죠? 그래. 너랑 함께라면 뭐든 해낼 수 있어.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지만 그 상처는 더 이상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들었죠.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고 멀리서 파도 소리가 은은하게 들렸습니다. 여보, 나이 들어서도 지금처럼 손잡고 걷고 싶어요. 그건 약속이야. 내가 꼭 지킬게. 유나는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의 온기는 2년 전 처음 느꼈던 것과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따뜻해졌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보낸 시간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뿌리를 내리고 새로운 사랑을 키운 시간이었습니다. 학원은 점점 성장했고 이웃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현지인과 교민 모두에게 우리는 그저 행복한 부부였습니다. 어느 날 학원 옥상에서 야경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건 정말 기적 같아요. 맞아요. 저도 매일 감사해요. 과거를 돌아보면 모든 아픔이 결국 우리를 이 자리로 데려왔습니다. 그렇기에 원망보다 감사가 더 커졌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별빛 아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한마디씩 약속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널 지킬게. 저도요. 여보를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요. 그날의 약속은 서류에 적힌 결혼 서약보다 더 단단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전하는 건 단순한 사랑이 아닙니다. 나이와 관계, 세상의 편견을 넘어선 서로의 진심과 선택의 가치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한 순간이 사실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저희는 몸으로 증명했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를 마음 깊이 사랑하고 계신가요? 세상의 시선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가요? 그 사랑이 진심이라면 한 번쯤은 용기 내어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황혼은 이제 서로를 향한 가장 깊은 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아침마다 마주하는 미소와 저녁마다 나누는 짧은 대화 속에 평생을 바칠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는 손을 잡고 같은 길을 걷습니다. 내일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이 길의 끝이 올 때까지 여러분, 이 늦은 사랑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황혼의 깊은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 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